시간 관계상 두 번째 발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푸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프레시코드 사례 린 스타트업 방식을 중심으로 김차영 발표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온라인 플랫폼 프레시코드 사례 연구를 린스타트 방법으로 발표를 준비한 고려대학교 김차영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와 스타트업 투자 현황을 식품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은 전년 대비 19.1%를 신장하였고 그중에 67.5%에 해당하는 모바일은 24.5%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식료품, 음식 서비스 관련된 거래 구성비로 봤을 때는 합치면 23.1%로 가장 큰 거래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 관련 온라인 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비자발적인 비대면 사회로 진입하면서 O2O를 통한 모바일 쇼핑 형태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ICT에 유능한 밀레니엄 세대들이 소비의 주체이자 생산의 주체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인프라 조성으로 인해서 실생활과 자신의 관심사들에게서 O2O로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 형태에 있어서는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이 IT와 차별된 물류 시스템으로 통해서 유통 스타트업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전년에 투자 유치 건수를 보면은 800건 정도 되고 4조 1천억 정도로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컨슈머 테크 쪽입니다. 그중에서도 푸드가 3,006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마켓컬리가 2천억 투자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보면은 지구인 컴퍼니라고 해서 대체육 개발하는 데가 지금 100억을 받았고요. 오늘 발표할 샐러드 배송으로 3시간 단위 공유 거점 배송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프레시코드는 60억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처럼 샐러드 시장은 2010년부터 20% 신장해서 작년에 1조를 돌파했고요. 젊은 직장인들이나 일반인까지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진 일반인들까지도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식사 대용 보조식품으로 인식되던 샐러드가 식사 대용으로까지 해서 맛까지 향상되었고 유통 경로도 샐러드 자판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더구나 재택근무로 인해서 식자재 업체들과 신선 편의식 대기업들도 생존을 필두로 HMR과 함께 샐러드 배송 시장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IT 스타트업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수용되고 매출이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기업을 성공기업이라고 칭한다면 프레시푸드는 성공 사례로 스터디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프레시코드의 차별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면 배송 방식입니다. 기존의 택배, 새벽 택배송은 다른 업체랑 차별점은 없고요. 푸코시팟이라는 거점 배송이 차별적 요소입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거점지를 생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당일 생산한 샐러드를 약속된 시간과 장소 안에 배송하면 고객이 직접 가서 그걸 찾아가는 배송 방식입니다. 푸코스팟은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는데요. 퍼블릭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은 계약된 회사나 코워킹 스페이스 멤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2번 배송이 가능한데요. 점심 배송은 오전 9시 반에 주문을 하면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지정된 거점 배송 형태로 배송이 되고요. 저녁 배송은 오전 11시까지 주문을 하면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똑같이 배송이 되고 현재는 서울 지역만 배송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08개의 푸코스팟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 주변에 푸코스팟이 없으면 5명이 모아서 거점 배송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존 거점지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최적화된 배송 로직에 의해서
거점 배송지가 의사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2018년 3월에 신선식품 배송 장소 결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로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시코드는 올해 2배 이상의 1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전략으로는 푸코스팟 확대, 주문 시간 확대, 저녁 배송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강남 지역을 테스트를 해서 올해 릴리즈를 했고요. 배송 지역도 지금 서울만 진행하지만 메가시티급으로 진행하려고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방법, 연구 이론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요. 예, 그래서 기존의 그 에릭 리슨이 제안한 린스타트 방법론은 불확실한 초기 창업 기업에게 적합하게 운영되는 방식으로 유용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린스타트업은 토요타의 린 생산 방식의 기본 철학의 고객 개발 방법론과 애자일 개발과 같은 기존 경영 방법과 제품 개발 방법론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 간다는 개념으로 개념화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만들기, 측정, 학습, 순환 모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만들어보고 측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을 발굴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스피디하게 최소 기능 상품이나 서비스로 개발하여 SNS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잠재 시장을 발견하고 또한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까지 피보팅해서 시장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는 이론입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IT나 벤처 사업이나 많이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교육이랑 제조업이라던 앱 개발. 그렇지만 신선식품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린 캠퍼스를 사용한 툴인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와 1번, 3번, 7번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신선식품 온 디맨드 서비스의 배송 리드타임으로 봤을 때는 지역 거점, 광역, 그러니까 로켓 배송으로 되는 건 광역 거점, 그 다음에 새벽 배송으로 생각하는 시간 분류형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 분류형은 한 8시간 단위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레시코드는 3시간 단위로 쪼개고 지역도 원하는 거점 배송지를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걸로 보면 일단 배송 방법의 확대로 해서 맨 처음에는 포코스팟, 그 다음에 일반 주문 시스템, 새벽 배송, 정기 배송, 또 저녁 배송까지 확대했고요. 이에 따라서 포코스팟도 세 군데에서 1,500건, 그다음 매출도 1,100만 원에서 65억까지 지금 보면 굉장히 성장 중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을 보면 20,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점심 배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배송비였습니다. 샐러드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했는데 배송비가 30에서 35% 차지하니까 차별적인 경쟁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거점 배송 시스템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또한 과연 샐러드로 식사를 대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20일 동안 페이스북에서 주문을 받았을 때 1,100건을 주문을 수주하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고객을 발견할 수 있었고 스타트업 캐더링 참여하면서 시장성을 검증하였고 또한 배송 방법 확대를 통해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또한 플랫폼으로 해서 간식에서 건강식단까지 확대하면서 조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 단계별 BML 모델이 적용입니다. 처음에 이 세 가지 경우가 가장 자금이 많이 투여돼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창업 시에도 아이디어를 내고 상품을 만들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200g이었던 걸 300g으로 하고 남성 수요층을 위해서 라지 사이즈를 해야 되겠다는 걸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정기 배송 의사결정을 할 때도 9차례의 시범 테스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정기 배송 형태에서도 200에서 300건 했을 때 당장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공유 주방인 위쿡에서 생산한 다음에 안정적인 500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중인 프레시코드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보면 고객 세그먼트라던가 핵심 파트너라든가
파트너나 핵심 활동들도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고객 관계입니다. 요새는 SNS를 통해서 가장 고객과 상호작용이 활발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토코런치라는 오프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잘 운영은 되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샐러드를 같이 배송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관심사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모임을 활성화해서 사실 유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같이 하면서 인게이지 된다 그러죠. 고객이 그 브랜드에 인게이지 되는 형태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점 배송지인 토코스팟의 수요 직접형 모델입니다. 인테리어나 임대료나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아서 고객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개설이 가능하다는 모형입니다. 또한 퍼블릭 스팟이라고 GS25나 초록마을과 같은 퍼블릭 스팟을 같이 제휴를 통해서 모객 효과나 크로스셀링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거점 배송 오토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입니다. 아이템의 확장, 배송 방법, 배송 지역, 또한 해외까지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지만 더구나 단순 배송 모델에서 건강 맞춤 식단까지 제휴를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하여서 샐러드 구독이라던가 케어푸드 접시 배송, 또한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춘 건강관리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서 새로운 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디지털 통합 관리는 소셜 미디어의 통합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객 참여 기반에서 공동 가치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친화적인 기업 문화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게시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각 채널 특성에 맞는 순환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고객 로열티가 제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의 한계는 아무래도 거점 배송의 핵심인 배송 의사결정 로직은 기업의 직접 재산권에 해당해서 개념적으로 확인하고 추론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식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에 약간 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고객의 구매 여정의 과정에서 어떤 효용적 가치라던가 경험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 행동 이론에 접목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주제이고요. 디지털 소통을 통해서 오프라인 모임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감정적, 행위적, 사회적인 강한 유대감을 갖는 충성 고객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기업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구독 구형제를 제안하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치들 속에서 고객이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그것들이 촉발되고 그 경험 가치와 또한 그를 통한 고객 인게이지먼트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향후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세 번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우 발표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